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화장할 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몇 가지를 알고 계시면 분명히 아침에 화장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얼른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프라이머 같은 메이크업 베이스를 언제 바르냐인데요. 간혹 선크림을 바른 다음에 프라이머 바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프라이머는 우리 모공을 채워서 촘촘하고 매끈하게 보이게 해주는 역할인데, 선크림을 먼저 발라서 모공 속에 선크림이 덮여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프라이머를 바르면 모공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고 밀리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바를 때 때처럼 밀려 나오는 거죠. 그리고 모공 프라이머 말고 이렇게 촉촉하게 나오는 수분 프라이머도 있잖아요. 이런 제품은 자외선 차단지 수가 없는 제품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크림 전에 바르시는 게 좋아요. 프라이머류들은 프라이머를 바를 부분에 이렇게 맨 피부 상태에서 스킨케어만 한 다음에 이렇게 발라서 최대한 밀착시켜주세요. 이렇게 다 밀착이 된 상태에서 이제 선크림 바르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컬러감이 있는 메이크업 베이스도 있잖아요. 이런 제품은 선크림 바른 다음에 바르시면 돼요. 선크림까지 다 바른 다음에 이거를 얇게 도포하는 거죠. 이런 제품은 많이 바르면 또 파운데이션이 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은 더 소량만 발라주셔야 돼요. 밝히고 싶은 부분 위주로 이렇게 조금만 묻히고 퍼프로 이렇게 펴 발라주세요. 이런 메이크업 베이스는 손으로 바르지 마시고 퍼프로 바르시는 게 좋아요. 뭉치지 않고 밀착이 잘 돼요. 발랐을 때 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조금 맑아졌다, 화사해졌다, 약간 톤 보정이 됐다, 이런 느낌으로만 얇게 발라주셔야 돼요. 절대 메이크업 베이스는 많이 바르면 안 됩니다. 나는 파운데이션을 정말 조금만 바를 거야. 나는 피부 표현을 엄청 자연스럽게만 하고 싶어. 그럴 때는 메이크업 베이스의 양을 늘리고 파운데이션을 엄청 조금 바르면 되겠죠? 근데 좀 커버를 원한다, 제대로 된 베이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메이크업 베이스는 최대한 양을 줄여서 조금의 톤 보정만 하고 파운데이션을 메인으로 메이크업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선크림의 제품 선택의 중요성인데요. 아무리 스킨케어를 잘 해놔도 피부 상태가 괜찮아도 선크림을 잘못 선택하고 잘못 바르면 베이스가 밀착이 안 돼요. 선크림도 메이크업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피부 표현에 맞춰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선크림을 이렇게 발라보시고 마무리감을 확인해보세요. 이게 촉촉한 마무리감인지 매트하게 되는지. 내가 원하는 피부 표현은 촉촉하고 윤기 나는 표현인데 내가 바르던 선크림은 매트하게 마무리된다? 그러면 글로시 표현에 방해가 되죠. 이쪽은 촉촉한 유기자차를 바르고요. 이쪽은 무기자차를 발라볼게요. 반반씩 발랐는데 피부 표현이 엄청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이쪽은 촉촉한 유기자차예요. 그래서 수분 베이스를 바른 것처럼 정말 반짝반짝하고 촉촉한 느낌이고, 이쪽은 무기자차 치고 약간 촉촉하게 나온 제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촉촉함이 이쪽에 비해서 덜해요. 그래서 어떤 선크림을 바르냐에 따라서 피부 표현이 달라져요. 피부에 잔주름이 많거나 피부가 엄청 얇아서 혈관이 잘 비친다, 건조하다, 각질이 많다, 이런 피부는 이렇게 촉촉한 마무리감의 유기자차를 추천해드리고요. 피부에 유분이 정말 많이 나온다, 이러한 피부는 무기자차를 추천해드려요. 그런데 저는 유기자차 성분이 안 맞아서 무기자차밖에 못 발라요,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일단 성분이 잘 맞는 무기자차를 바르시고 베이스를 좀 더 꼼꼼히 하시는 게 좋아요. 무기자차는 코팅막을 씌우는 거기 때문에 정말 탄탄하고 두꺼운 피부 아닌 이상은 베이스에 잔주름 부각, 주름 끼임, 각질 부각이 살짝은 다 있어요. 베이스를 아주 얇게 계속 반복해서 올려주셔야 돼요. 절대 처음부터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많이 발라서 한 번에 끝내려고 하면 안 되고 조금씩 점차 쌓아준다는 생각으로 얇게 반복해서 올려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베이스 방법은 제가 촬영 메이크업 할 때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 영상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기자차는 눈 주변에 바르면 당연히 시릴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눈 근접하게는 바르지 마세요, 여러분. 자, 다음은 퍼프에 대한 건데요. 퍼프를 두드릴 때 속도에 따라서 베이스가 달라져요. 피부와 가까이에서 두드리지 않고 좀 멀리서, 이렇게 멀리서 두드리면서 빠르게, 그리고 많이 두드리면 피부 위에서 수분이 살짝 건조돼요. 이렇게 건조돼요. 더 피부에 달라붙고 밀착되면서 살짝 매트하게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그리고 빠르게 두드릴수록 더 매트하게 표현돼요. 그래서 나는 기름이 너무 많이 나오는 지성 피부다, 정말 뽀송한 피부 표현을 원한다, 이런 분은 두드리는 횟수가 많아야겠죠?
근데 너무 많이 이렇게 건조시키면 여기 각질이 뜰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파운데이션 바르기만 하면 각질이 너무 뜨는 것 같고 건조하다 이런 분은 혹시 내가 퍼프를 이렇게 많이 두드리지는 않았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윤기가 차르르한 얇은 피부 표현을 원하는데 이렇게 많이 빠르게 두드리면 다 말라버리니까 이런 촉촉한 윤기가 다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분은 어떻게 두드리냐? 피부에서 멀지 않게 가까이에서 천천히 적게 두드려야 돼요. 두드리는 횟수가 적어야 돼요. 아까는 멀리서 바람을 일으키면서 발랐다면 이번에는 가까이에서 조금만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 수분이 마르지 않아서 각질도 뜨지 않고 촉촉함이 유지돼요. 이걸 좀 응용한다면 내 피부 상태에 맞춰서 바꾸면 되겠죠? 오늘은 좀 건조하다. 오늘은 각질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피부를 다독여주면서 각질이 놀라지 않게끔 살살 두드려주시고, 오늘은 좀 비가 와서 습하다. 피부 표현을 매트하게 해보고 싶다. 약간 말리면서 이렇게 두드려보세요. 그러면 같은 제품이어도 피부 표현이 좀 달라져요. 자, 다음은 블러셔 지속력 높이는 방법인데요. 이건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블러셔를 베이스 다 하고 바로 하는 거예요. 지금 파우더를 하지 않고 쿠션, 컨실러까지 한 상태예요. 그럼 피부가 약간 끈끈하잖아요. 이 끈끈한 상태에서 블러셔를 바로 하는 거죠. 지금 피부가 끈끈하니까 블러셔 가루가 착 달라붙어요. 그래서 훨씬 지속력이 높아져요. 그런데 끈끈하니까 얼룩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쓸면서 바르면 안 되고 톡톡톡톡 두드리기만 해야 돼요. 이렇게 살살 발라야 얼룩도 안 지고 베이스도 안 지워지고 아주 고르게 표현이 돼요. 자, 다음은 섀도우 그라데이션 표현인데요. 보통 우리가 섀도우 바를 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는 표현을 원하는데 이걸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먼저 손에 힘을 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이 메이크업에서 손에 힘을 주면서 바르는 과정은 거의 없어요. 손에 힘을 많이 주면 섀도우 다 경계지고 얼룩지고 눈에 자극도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손에 힘이 아예 없게 가볍게 진 상태에서 살살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섀도우가 정말 예쁘게 표현되거든요. 보통 이렇게 음영 컬러를 바를 때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데 휴지에 겉에 가루를 꼭 털어주시고, 안 그러면 가루 날림 심하니까. 섀도우를 아래가 가장 진하게 하고 올라가면서 연하게 해요. 여기까지 진하면 너무 경계지니까 아래부터 바르는 거죠. 힘을 빼야 돼요. 자, 손에 힘 빼고 아주 살살 바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충 칠해도 경계지지 않아요. 힘을 빼고 살살 바르고, 브러쉬의 양이 소진되잖아요. 없는 양으로 점점 위로 올리는 거죠. 그러면 발리는 양이 점점 줄어들어서 자동으로 연하게 발려요. 제가 이쪽은 힘을 주면서 발라볼게요. 벌써 얼룩졌죠? 힘을 주니까. 이렇게 힘을 주면 이렇게 얼룩지는 거예요. 이 경계진 부분을 면봉으로 살살 문지르는 거예요. 세게 하지 마시고 살살 해야 돼요. 연하게 지워져요. 아까보다 얼룩이 많이 사라졌죠? 이제 힘 빼고 아래에서부터 바르면서 점점 위로 올려주세요. 힘을 아예 주면 안 돼요. 살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생기죠? 언더도 마찬가지로 힘 빼고 바르는 거예요. 더 진한 컬러 발라볼게요. 이렇게 양 조절하고 제일 아래부터 힘 빼고 살살 점점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얼룩지지 않고 그라데이션이 됐죠? 자, 다음은 눈꼬리 표현인데요. 보통 우리가 눈이 뒤로 길어지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눈을 확장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아이라인을 길게 그리고 섀도우도 길게 칠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눈꼬리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길게. 근데 이렇게만 하고 마스카라를 하면 좀 부족해요. 속눈썹까지 길어져야 눈 전체가 길어 보이는데 이렇게 라인만 삐쭉 나오면 덜 길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렇게 눈꼬리를 연장할 수 있는 속눈썹을 붙여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닥 속눈썹을 붙여주시면 좋아요. 더 자연스럽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한 가닥씩 나온 거 붙여도 되고, 저는 이렇게 세 기둥짜리 붙여볼게요. 아이라인 눈꼬리 밴드 있잖아요. 이쪽에 딱 붙여주는 거죠. 가닥 속눈썹은 이렇게 하나만 붙이면 좀 어색해 보이거든요. 한 번 더 붙여야 돼요. 이렇게. 이쪽은 끝에 속눈썹 붙이고 마스카라 했고 이쪽은 끝에 속눈썹을 안 붙였어요. 이쪽이 더 자연스럽게 길어 보여요. 눈이 확장돼 보이고요. 이쪽은 여기가 약간 부족해 보여요. 자, 그리고 애교살 표현할 때 이런 펜슬로 그리는데 금방 사라지는 것 같다. 지속력이 너무 아쉽다. 이런 분들은 이런 펜슬이나 섀도우를 바르기 전에 먼저 이 눈 밑에 언더 전용 컨실러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컨실러가 섀도우를 잡아줘서 좀 더 오래 가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이런 언더용 컨실러는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굳어요. 잘 안 지워지고 그대로 픽스되거든요. 그래서 마른 다음에 바르면 조금 효과가 떨어져요. 지속력이. 약간 끈끈할 때 발라서 섀도우를 딱 붙인 다음에 그대로 말라서 유지가 되는 건데 발라놓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섀도우를 얹으면 섀도우가 금방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매트한 상태에서 이런 섀도우 바르면 또 그것도 지속력이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섀도우를 꽉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언더용 컨실러를 먼저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럼 여기가 약간 크리미해지잖아요. 이렇게 바른 상태에서 굳기 전에 얼른 섀도우를 딱 바르는 거죠. 섀도우를 꽉 잡아줄 거예요. 너무 건조한 게 걱정된다면 그냥 일반 컨실러, 애교살 전용 컨실러 말고 일반 컨실러 발라도 괜찮아요. 근데 지속력은 애교살용 컨실러가 더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예쁘게 했는데 얼굴에 먼지나 속눈썹이 떨어졌다. 그럴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기 베이스 다 지워지잖아요. 저도 마침 여기 하나 떨어졌는데 이럴 때 스크럽 브러쉬로 이렇게 하면 정말 쉽게 사라져요. 화장은 멀쩡한데 먼지만 쏙 걷어져요. 눈썹 정리할 때도 정말 좋거든요. 잔털 막 떨어지잖아요. 그냥 스크럽 브러쉬로 이렇게 긁어주면 완전히 깨끗하게 사라져요. 자, 이번에는 같은 제품, 같은 색을 발라도 농도를 어떻게 하냐, 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 보일 수 있거든요. 더 바르다가 이 맑은 느낌이 깨질 수도 있고 혹은 너무 덜 발라서 메이크업의 효과가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보통 제일 심하게 티가 나는 게 색조인데 블러셔, 아이섀도우, 립 처음에 다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하다가 멀리서 체크해서 농도를 파악해주시고 또 다른 부위 하다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입혀줘서 끝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블러셔로 예를 들면 처음부터 블러셔를 끝낸다 생각하면서 한 번에 다 하지 마시고 일단 베이스 하고 나서 조금만 해보고 또 눈화장, 입술까지 바른 상태에서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훨씬 완성도가 있거든요. 눈화장, 입술까지 발랐을 때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농도를 또 조절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진하게 했으면 농도 조절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 좀 더 연하게 한 다음에 메이크업 다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조금씩 쌓아준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많은 양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도 체크, 이 진하기, 연하기 체크는 멀리서만 가능합니다. 그냥 가까이서만 이렇게 화장하고 밖에 나가서 자연광에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놀라는 거죠. 생각보다 너무 진하게 냈거나 혹은 너무 티가 안 나거나. 그리고 내 방 환경이 그렇게 밝지 않다 혹은 조명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그러면 여러 방향에서 보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조명의 위치에 따라서 농도가 다르게 보이거든요. 이것저것 다양한 방향에서 보는 게 메이크업이 실패하지 않아요. 이렇게 오늘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렸는데 어떤가요? 도움이 좀 될 것 같나요? 여러분의 화장 시간이 더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 감사합니다.